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해설해 드릴 건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항상 기출문제 그 경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기출문제 경향과 현재 32에 33에 여러분 34의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늘 강조하지만 민법 총칙은 10문제예요. 민법 총칙은 공부는 뭐다? 어렵다. 공부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너무 어렵다 용어들이. 하지만 제 시험은요, 네 파트 중에서 민총, 물권, 계약, 민사특 파트에서 가장 시험은 득점은 가장 쉽다. 늘 제가 강조했어. 내가 왜요? 원래 민법 총칙은 법대 학생들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법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민법 조직을 테스트한다는 거지, 법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총칙 문제는 점점 쉬워졌어요. 쉬워져서 나올 만한 데 나오고, 과거에는 총칙 문제 10문제에 5문제가 사례 문제였어요. 지금은 10문제 중에 사례 문제 한 2문제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다 단답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총칙 문제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봐놓으면 끝도 없어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총칙 문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물권법이라고 했죠. 물권법은 점점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는 무난해요. 뭐 10단만 쓰지 않을게. 제가 쉬운 게 어딨나요? 무난하지만 오히려 득점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판례들을 많이 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개업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물권이에요. 부동산이나 물권을 거래하잖아요. 이렇게. 물권법은 좀 공부하기는 무난하지만 시험 문제는 의외로 점점 깊어진다. 까다롭다. 물권법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계약법은 해마다 비슷해요. 난이도가 출렁되질 않아.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또 양이 적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죠. 어디서 나오는지는. 문제는 민사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이 이제 요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여섯 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손을 댈 수가 없더라. 지문도 길고 뭔 소리 하는지. 한 개 법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세히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3문제쯤이 지문이 길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라는 거. 그의 시험은 어려웠다는 거고, 뭐 6문제 중에선 한 5문제 정도는 늘 그냥 우리가 처음에 강조했던 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시험은 좀 쉽다 그러는 거고, 난이도는 여기 갖고 조절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거로 말 못하고. 자,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간단하게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정답부터 볼게요. 유명한 문장이죠. 정답은 3번이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를 설정한다. 이게 뭐예요? 가장행위죠.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죠. 가장행위. 남들 속이기 위해서 돈 빌린 것처럼 해서 저 사람 잡아놓는 거야.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설정에는 가장행위는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틀렸죠? 비록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103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틀린 지문이고. 자, 그런 다음에 무행위에 잘 봐보세요. 전환이요. 이거 참 1번 참 특이하잖아요. 원래 절대형 무효, 강력 기반의 무효, 103전의 무효, 폭리의 무효 다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는 몇 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다. 절대형 무효는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전환될 수 없다. 절대형 무효는 철회할 수 없다. 4가지가 안 되게 절대형 무효인데, 폭리의 무효만은 절대형 무효지만 폭리의 무효는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어요. 불공정 법률행위. 하지만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의 무효는 무효지만 추인할 수 없지만 뭘 허용된다? 전환은 허용된다. 이거 기출집에 두 번이 나왔던 지문이죠. 원래 안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적용될 수 있다. 이 지문 조심하시면 되고, 자, 두 지문만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중매매. 이 이중매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3.3회 때. 103조는 항상 엇갈려 나와요. 한 번 부동산 이중매매, 한 번은 그냥 103 관련되는 단답식 문제들. 자, 이중매매 나올 차례예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다. 틀린 걸로. 이중매매 하도 봐서 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틀린 것은 4번이에요. 4번 볼까요? 정답부터. 자,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매매가 그것이 무효라면 무슨 무효예요? 절대형 무효가 되는 거죠.
백삼점의 무효. 가담거나 이중매매가 무효였다. 절대형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중매매한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거예요. 매도인은 재매수인에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왜 틀렸죠? 이 매도인과 재매수인 같이 짝짝꿍한 거야. 짝짝꿍. 가담권위에서. 그럼 이거 뭐예요? 얘도 불법. 얘도 불법. 둘 다 불법해요.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 어린급에 해당되잖아요. 매도인 자신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이? 제일 매수인만이 매도인을 대의해서 등기 대의 말소 시켜버리고 제일 매수인만이 뭔가 보호받는 거지. 같이 짝짝하면 매도인 자신이 불법. 둘 다 불법하잖아요. 103조반이잖아요. 둘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법 어린급에 해당되는 매도인 자신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따 틀렸네요. 잘한 다음에 2번 좀 맞았죠. 제2매수인이 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 매매 계약을 알고 있어요. 이중매매 알고. 안 것만 같더라도 알고 한 거라도 유효하지. 알았다 뭐 되는 건 아니고 알고도 플러스 뭐가 들어야 돼? 적극 가담권유. 그 말이 들어갔을 때 무효되는 거지. 안 것만큼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 나머지 다 봐주셔야죠. 이렇게요. 두 지문만 정확히 봐주시면 되고. 자, 사실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 의사표시 파트가 어려워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왕바. 그중에 제가 제일 수업에 강조한 게 부동산 가장매매, 통절 표시, 부동산 은닉행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외로 의사표 효력 시점, 도달지 원칙. 최근에 기출문제는 두 군데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물론 차고 어려운 판례들 많아요. 비진이 표시 어려운 지문들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출문제 한 27일부터 33회까지 한 6, 7년치 놓고 오면 이 도달주의 원칙 이게 이제 사회생활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도달주의 원칙이 7번 보시면 5번이 나왔어요. 5번이나. 의사표에 2문제나 2문제. 그 생각보다 기출문제 많다. 자 봅시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서법 실현했어요. 해제한다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했어요. 내용증명. 다음에 옳은 것은 자 일단 의사표시는 도달줄 대원칙으로 삼아요. 근데 옳은 걸 골라보죠. 옳은 걸. 일단 한번 2번 봐볼까요? 다음 중 옳은. 2번 왜 틀렸나 볼까요? 상대방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가 도달주의가 아니죠. 그럼 이거 요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내용을 모두 이해했을 때로 발생한다. 요지주의를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알아야가 아니라 동거란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때, 같은 사람 직원에게 전달됐을 때, 즉 요지할 수, 알 수 있는 상태 만들면 되는 거야. 팩스밀리에 두루룩 나왔을 때, 실제 읽어봤어야 알아야로 있다는 얘기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요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문은 틀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4번 좀 봐보세요. 이렇게 등급편이나 내용증명 보냈을 때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도달로 본다. 하지만 일반 우표는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없다. 내용증명, 등기편 도달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는 지문. 맞는 지문이고 5번에 갑의, 자, 이는 표의자의 말하면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됐어요. 상대방 도달한 후에 을이 성후경계 심판을 받았어요. 도달 받을 당시에는 멀쩡했어요. 멀쩡.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더라도 효력 잃는다, 잃지 않는다. 언제만 정상이었다면 보낼 당시만 정상적이었고 받을 당시만 정상적이었다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요거 나머지 질문들까지도 다 봐주셔야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중요한 문제예요. 정답 물론 2번이고요. 자, 44번 문제 볼까요? 44번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액에 따라서 소이전 등기를 의뢰해줬다. 가장매매했죠. 짜고 통정 가장매매에서 갑을에게 등기를 넘겼다. 그래야죠. 그런 다음에 을은 취업의 명예가 이 땅을 이용해서 가장 양수인이죠. 이런 사람이 모르는 병가 선이 다 등기를 넘겼어요. 근데 제3자가 얘가 몰랐던 선이 돼요. 통접의 무효는 가장의 무효는 선의의 3장이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때 자,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삼자병은 선이만 갖추면 되는 거지. 뭔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여기뿐 안 해요. 우리가 배웠던 107조 비지, 108조 통정, 109조 착오, 104개 강반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정, 보호를 해줘요. 이렇게 보호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3자는 다 똑같아요. 이 결합 의사표에서 3자는 이 네 군데 모두 선이 맞추면 되지. 뭐는 요건이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표 법안 3자는 몰랐다. 모르면 하면 되는 거지. 무과실 요건이 아니 어딜 봐도. 그런데 5번 보면요. 삼자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3자 뭐만 맞추면 된다. 선이만 맞추면 되는 거지. 과실이 있든 과실 없든 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3자 선의는 추정해줘요. 추정해주고 모든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입증 책임은 가장 양도. 얘가 입증해야 돼. 뭘 입증해야 돼? 얘가 3자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얘는 보호받는 거예요. 따라서 3은 맞았네요. 빼돌린 가장 양도인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3자평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누가? 가장 양도인 얘가 입증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천천히 봐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 늘 강조해요. 여러분들 만약 3사 시험에 들어왔는데 총칙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10문제 한 문제쯤에 불과해. 나머지 9문제는 굉장히 평범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쉬운 문제들 아니에요. 자, 45문제 볼까요? 임의대리인 을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대리인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를 체결했다. 뭐 이게? 대리인이 자기 계약 뭐야? 자기 계약. 자기 계약을 체결한 거죠. 대리인들은 대리권 있더라도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하지 말아라. 본인이 이걸 침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5번의 정답은 일단 3번부터 볼까요? 근데 자기가 쌍방대 위반했어. 이거 위반에 체결했어. 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다? 무권대리다. 위반하면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권대리 때문에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한 것도 3번 보면요. 본인이 사후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게 추인했다는 거.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틀렸죠? 대리에서는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본인이 추인하면 다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죠. 나머지 것들은 좀 봐주셔요. 다만 5번 좀 닮아보세요. 조심하셔야 돼. 자기가 쌍방대리 문제인데 대리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되는 거야. 허락한 경우. 부득이하다 자기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 그건 복대리 선미 사유고 자기가 쌍방형 사유는 본인이 허락한 경우만 부득이하다 되는 게 아니다. 복대리 선미 사유는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 응? 매수해서 할 수는 없다. 기억하셔야 돼. 우리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되는 거야. 부득이하다고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대 선상 그렇지 않다. 임의대리는 원칙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대 설명할 수 있다. 복대 설명 사유랑 자기계약 쌍방형 사유 달라요.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요 지문 맞는 지문이고 이렇게 봐주시고. 자, 복대리죠. 근데 복대리는 어렵지 않아도 워낙 잘 나오잖아요. 복대리. 자, 줄줄 나와야 돼. 복인권과 범위와 책임에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부터 볼까요? 왜 틀렸나? 법정 대리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책임을 지면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임의대리는 본인이 승낙 있는 경우에만 뭐가 빠졌어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만자 들어가면 뿐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돼. 다른 게 있으면 틀리는 거야.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만 그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있잖아요. 둘 다 쓰고요.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둘 다 쓰면 맞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만뿐 그럼 틀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본인은 또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요 단어 들어가면 만뿐이란 말 들어가면 조심하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만뿐 그럼 틀린 지문이다. 둘 다 쓰고 만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으려면. 그래서 틀린 거다. 자, 나머지 뭐 그게 볼 건 없는데 자, 뭐 3번, 4번 다 요거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맨날 틀려.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아니죠. 선임은 누가 한다? 대리인 자신이. 그럼 뭐 어떻게 틀려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럼 틀리는 거지 이건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틀리면요. 복대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럼 틀리지. 이거 헷갈려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대리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좋은 지문이죠. 연습하셔야 돼. 우리가 시험장 가면 뻔한 거에 틀리는 거예요. 왜 뻔하냐? 내 개념과 잘 안 맞거든,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줘야지 우리 개념은 맞아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좋아.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꼭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이 본인인가, 얘인가? 헷갈리잖아. 항상 이렇게 물어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지. 복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럼 틀리는 거예요. 조심. 알면 틀리는 거. 자, 이거는 아직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셔야지. 추인할 수, 좋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추인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잖아요. 추인에는 무건들의 추인, 무형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 4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게 강행복 위반이잖아. 강행복 위반.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이 안 되잖아요. 상대형 무효는 통절 표시 무효. 이러면 추인이 되는 거죠. 치생의 추인, 이건 무형의 추인, 무건들의 추인, 치생의 추인. 하지만 강행복은 추인할 수 없잖아요. 절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5번. 추인 4가지. 무건들의 추인, 무형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 하지만 절대형 무효인 강력 위반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그래야죠. 간단하지만 좋은 문제. 요즘 이 간단한 문제들이 잘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8번 문제 봐볼까요? 자, 무효와 치세 비교요. 좋은 질문이야. 다 보는데 거기 보면 일단 3번부터 볼까요? 무효인 법률, 무효행위의 추인이야. 무형의 추인. 무형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때부터. 추인한다고 새로운 법률. 옛날 무효가 유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보며 치생의 추인. 치생의 추인은 치도권의 포기가 되는 거죠. 나 치사하지 않겠다.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좋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째 가보세요. 의사문여자의 행위. 의사문여자의 행위.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는 절대형 무효이고 비질표시의 무효. 통접의 무효만은 상대형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 3절 보호하면 상대적. 선 3절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적. 우리 상대가 딱 2개예요. 우리 시험 보면 비진이 통정. 딱 2개밖에 없어요. 상대형 무효는.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5번이 왜 틀렸냐. 우리가 절대형 무효와 상대형 무효는 이론적인 구별일 뿐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절대형 무효는 다음 사람이 선의의 3자라도 보호할 수가 없어. 상대형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 이 차이 때문에 나누는 거죠.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또 상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 전환될 수 있어. 절대형 무효는 추인도 전환도 안 돼. 무슨 소리예요? 많이 벌어지죠. 차이가 있다 그래야죠. 여기 봐주시고. 토지걸 허가지요. 뭐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눈 감고도 이제 줄줄 나와야 돼. 하도 봐왔고요. 자, 보시죠. 일단 5번 보면요.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 해도 다 무조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허가지역에서 매수인이 병에게 이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해서 허가 받았어요. 허가 이렇게 받은 거, 이렇게 받은 거, 이렇게. 그래서 갑으로부터 바로 병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미등 전매했더라도 이등기보다 무효이다.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야지. 허가제 이뤄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더라도 뭐다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야죠. 유효하다가 아니잖아. 허가증 처음 받을 때 허가 몇 번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갑과 을이 한 번 받고 얘네 한 번 받고 갑과 병이 받고 이렇게 두 번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허가받아 허가증 처음 받은 게 나더라도 이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그래야죠. 꼭 기억하셔야죠. 나머지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 해도 공부예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나 3번 같은 거. 무조건 매도인은 허가 신청에 선행음을 지는 것이다. 그렇죠. 대금적 관계없는 거죠. 허가 신청 협력부가 무조건 매도인은 선행음을 지는 거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매도인이 허가 신청을 해주는 거지. 무조건 선행의무다. 이 얘기죠. 한번 문제 봐주시고. 자, 50번의 물권적 청권 문제예요. 간단하지만 봐주셔야죠. 틀린 것은 일단 이번에 보면 물권적 청권은 방해자의 고의가시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권과 경합 둘 다 되는 거 경합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둘 다 되는 경우 있잖아요. 둘 다 되는 경합이라 불러요. 목적은 반환 및 플러스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플러스 손해. 둘 다 물을 수 있는 거지. 경합되는 경우는 없다. 경합은 둘 다 해당되는 경우는 둘 다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틀린 질문이죠. 3번 질문에 늘 봤어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침해한 거지, 토지 소유권을. 그래서 무단 지은 건물 병에게 임대줬어요. 병이 무단 지은 건물 임차인이에요, 지금요. 이때 갑은 병에 쫓아가서 퇴거를, 너 나가라.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죠. 직업물이 아니니까. 너 나가라. 소유자 아니잖아요.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퇴건 요구할 수 있지만 철건 요구할 수 없다. 기억해 주셔야지. 이거 몇 번 연습한 거예요. 나머지 분들 한 번씩만 읽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자, 51번에 중간 생각 등기예요. 미등기 전매한 거죠.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 이전하지 않은 채 을이 병과 매매 체결한 후 갑에서 병으로 직접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한 거. 줄줄 나와야죠. 이건 새로운 판례가 없잖아, 이렇게요. 자, 1번 왜 틀렸냐. 이 대법원은 3자 합의가 있었어. 미등기 합의요.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중간자와 전부 합의가 있어. 합의의 중간 등기의 유효성은 기왕에 합의가 됐다면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하다는 거야. 이걸 모든 법률이 인정한다.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어디는 안 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안 되잖아요.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기왕에 등기 났다면 유효하지만 허가지역에서는 기왕에 등기 나더라도 무조건 무효잖아요. 모든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이게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집적.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면 대의 청구. 늘 유명한 거죠. 보셔야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잘 봐주시고. 자, 52번 얘기 볼까요?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과실 수취권이 어떻고 비용 사안청원이 어떻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봐보시죠. 52번에. 일단은 5번 봐보세요.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했어. 매수 필요비 지출해서 완전 무효가 돼버리면 매도인한테 돌려줘야지, 언제냐. 점유자 회복자 돌려줘야죠. 근데 지가 전면 상태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지출한 후에 매도인이 목적물 3자에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의 매수인은 양수인에게도 이 3자에게도 비용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모든 점유자들은 비용상 청구권이 있어. 누구한테? 무조건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지불 당 소유자가 아니라 회복 소유자에게.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더군다나 점유권에서 비용상 청구는 모든 점유자는 선이었던 악이었던 자주타주였던 모든 점유자는 회복당 소유자 비용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얘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뭘 안 돼? 통살 필요비는 서로 과실과 상대처리되는 거죠. 상환청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다 틀렸잖아요. 이거 봐주셔야죠. 나머지 질문들도
뭐 3번 집 이런 거 다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문제, 52번 문제. 첨자는 만날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만날 문제다. 자, 53번에 선의점자의 과실 수치권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의점자는 과실 수치한다. 수치한 과실 반환할 필요 없다. 악의는 수치권이 없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선이 있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요즘은 어렵죠. 응? 옳지 않은 것. 선의점자는 과실 수치권을 인정해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선의점자가 내가 선이었어. 선이라는 수천이 있는데 자기가 이걸 오신했어. 오신한 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권을 오신한 경우에도 과실 수치권이 없는 본권을 오신했다. 내가 정당한 뭐 유치권자인 줄 알았어. 내가 정당한 저당권자인 줄 알았어. 이런 담보권자는 수천이 없는 거예요. 용의권이 있다 믿었어. 내가 청단 임차인 아닌가? 내가 법정시장권자 아닌가? 이걸 믿었어. 즉 수치권이 있는 사용 수익권이 있는 권리 믿었을 때는 수천이 있지만 담보권이 있다 믿었어요. 그건 수천이 없는 거예요. 네가 믿은 권리가 수천이 없는 본권을 있었다 믿은 경우에는 수천이 있지 않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과실 수치권이 있는 권리가 있다 믿었을 때 수천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하지만 선의점자가 과실 수천이 있더라도 선의점자라도 수천이 있더라도 불법 피해를 저질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권은 배제되는 것.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권은 져야 되는 거다. 그렇죠. 좋은 질문이죠. 2번과 5번. 2번 질문 좀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자꾸 나오는 질문이니까 좀 봐주셔야 돼. 이렇게 이해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자, 54번에 취득시험 문제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취득시험 문제 어려우려면 끝도 없는데 등기청권 얘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 요즘 출제 경우 요 정도까지야. 어려운 거 내려면 틀리면 끝도 없어요, 그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어려운 부분 어렵게 안 내요. 가장 핵심들 번절되는 부분 낸단 말이에요. 자, 54번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판례 입장이다. 잘못된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부터. 54번은 일단은 3번이 틀렸어요. 3번을 2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 질문 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정도는. 두 번째, 20년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부동산 명의인이 소유자 바뀐 거야. 이 질문 완성된 후에 소유자 바뀐 거예요. 변경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 바뀐 제3자죠. 얘 3자에게는 취득시 요청하면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 시효 기간을 역으로 역산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되지. 완성된 소유자만 청구해라. 완성돼 넘어간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따라면 이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20년이 완성된 후에 바뀌었더라도 다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는 요거는 가능하다. 좋은 문제이죠. 나머지 질문들 줄줄 봐주셔야 돼. 1번 질문, 5번이 다 봐주셔야 돼. 이것도 반드시 봐야 될 문제. 아까 52번도 반드시 나올 문제. 54번도 취득시효 문제 나왔다면 거의 질문이나 봐야 돼. 하나만 찍자면요. 이런 부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등기 추정력 얘기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등기 추정력.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은 정당한 권리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0번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사망자 명의로, 죽은 사람이죠? 명의로. 신차 이루어진 등기는 이전 등기 나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 어떻게 등기를 냅니까? 어떻게 등기를 내주겠습니까?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맞네요. 니은벌에 그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을 것이야. 대리권도 추정해준다. 권리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절차도 대리권도 뭐든 다 추정해준다. 적극적 추정력이다. 맞는 질문. 그런데 이게 이제 재작년 기출질문이에요. 어느 등기가 근저당 등기가 잡혀 있어. 그러면 피담보 채권 갚을 돈이 존재할 것이야. 이게 추정해줘요. 1억이라 그러면 1억 갚을 돈이 존재할 거 추정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도 추정해주지만 그 기본 이 1억이 발생에 대한 뭐 돈 빌리는 계약, 그 기본 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돼. 이것까지 추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등기 기재된 피담보 채권만 추정해줘요. 이 갚을 돈이 생기는 원인이 된 그 기본 계약도 정당할 것이야. 그 기본 계약까지 추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네, 1번에 건물의 소유 보존 등기도 추정력 있지만 전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화 취하는 경우 전소유자 양도세 부인해요. 난 매매한 적 없다. 부인할 때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래야지. 유명한 지문들이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지문들. 좋은 문제다. 이 문제도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 나가는 문제죠. 자, 56번에 공유물 분할 이야기. 공유물 분할 중요하죠. 공유. 그러면 고대 내부자 관계,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지분권 행사.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공유 분할 이야기가 중요하죠. 줄줄 나와야 돼요.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공유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 행사하면 반대 분할에 응해 줘야 돼요. 그럼 다음 공유 분할 잘못된 것은 자, 일단 2번 부분요. 말이 안 되는 게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이게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이게 공용 부분 이런 것도 공유로 하는 거야. 전유분의 면적을 공유하지만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다? 경계표, 상계 경계표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했다. 공유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거. 상여 경계표, 구분건물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분할 청구가 없다 그래야죠. 가능하 틀렸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공유자 전원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 소송은 제기할 때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는 분할 청구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다. 좋은 질문이에요. 봐주시고 나머지들 이거 좀 여러분들 스스로 봐주셔야 돼.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57번 문제 볼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죠. 좋은 문제예요. 자, 지상권에서 다음 주 틀린 거 일단 1번이네요. 땅을 쓰는 지상권과 그 토지에 있는 지상물은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중 하나만 분리양도할 수 있다. 지상과 지상물은 수반성이 없다, 부정성. 둘 중 하나만 분리처분은 가능하다 그래야죠.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질문은요. 토지 소유자, 지상 설정자는 지상권자 토지 사용하는 걸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의무만 되는 것이지. 사용하는데 불판이 없도록 적정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선, 수리, 유지 관리 누가 하는 거야? 그건 지상권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설정자가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방해만 하면 되는 거지. 사용하는데 불판이 없도록 적정 유지 관리해주는 의무가 없다는 거야. 소극적 의무만 적정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비 누가 부담한다? 수선비, 수리비, 관리비, 유지비는 지상권자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설정자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나머지 지문들 다 봐주셔야 돼. 스스로 따박따박 봐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58번 문제는 여러분들 맞히란 말 제가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관세법정지상권이에요. 관세법정지상권. 자, 이건 뭐 나오면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다 맞을 우리가 100점 만점 목표가 아니고 상대편 것처럼 뭐 커트라인이 85점에 끌릴지 88점에 끌릴지 모르겠다. 뭐 공무원 시험, 법원 시험 뭐 30대 40대 1이다. 그런 시험은 이거 갖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세 문제 정도 손대기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냥 대충 찍으셔. 응? 자, 보시죠. 갑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을과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토지 건물이 동일인인데 이게 지금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동일인인데 둘 중에 하나만 건물만 토지를 매매 안 하고 을에게 이전해줬다.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뭐가 아니에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아닌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걸 통해 달라지겠다. 그럼 관세법정지상권이야. 근데 관세법정지상권은 임의적 성격이야. 다른 특약이 있거나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우선하는 거고 의사가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좀 정답 보세요. 5번에 있어 온다는. 이 관세법정지상권인데 이 사안에서 건물 매수는 을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갑 소유의 토지에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야, 건물만 매수하는데 야, 토지에 10년간만 임대계약 체결해줘. 근데 차이면 줄게. 나 토지 임대계약 체결했다면 토지 임대차 계약만 있는 것이지 관세법정지상권은 배제, 포기된 거예요. 왜?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이게 우선하는 거고 의사도 특약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법정이상권은 인정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때는 뭐만 있어요? 임대차만 인정되는 거고 법정이상권은 좀 포기된 거예요. 인정되고 그럼 틀린 거예요. 아, 의사와 특약이 우선하는 거구나. 유명한 지문이죠? 5번 틀려요. 나머지 지문들 어렵진 않아요. 한 번씩 스스로 읽어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지역권 문제 볼까요? 뭐 지역권은 어렵지 않아도 늘 한 문제 나오잖아요. 자, 일단 요역지, 승역지. 우리가 지역권에서 일단 4번부터 볼까요? 승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 지역권도 등기 없이 함께 이전. 이 소리가 아니지. 요역지가 이전되면 승역지는 등기하지 않아서 따라와야죠. 수반성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수반성은 승역지가 이전되면 요역지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수반성은요.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남한테 이전되면 승역지도 함께 등기하지 않아도 함께 따라가라. 이게 이전되면 이것도 함께 따라가라. 이게 수반성이지. 여기다가 이게 맞으려면요. 요역지도 이전되면 지역권이 승역지도 함께 이전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승역지 이전되면 승역지도 따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지역권이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점 조심하셔야 돼. 네, 틀렸어요. 나머지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도 걸리고 20년에 취득시효도 있고 둘 다 인정돼. 20년. 둘 다 적용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나머지 봐주시고 이건 부정성 얘기고 3번은 부정 얘기고 연습하셔야 돼. 점을 수반이 못하는 지역권자는 반환청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줄을 나와줘야 돼요. 20년에 취득시효, 20년에 소멸 둘 다 걸린다. 지역권은. 자, 60번 문제 봐볼까요? 주택이란 말이 나왔는데 주택 소유자 갑은 을로부터 1억 7천만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양도하고 3년 기한은 전세권 등기 내줬어. 아, 주거용 건물이 전세권 등기까지 내줬어. 등기까지. 등기가 안 났다면 주거용 건물 인도 플러스 전시관 2길 다음 날부터. 아, 전세권 등기하면 물건이야, 물건. 둘 다 겸해하는 주거용 건물은요.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도 있고 주택 인도 법에 따라 보호도 받고 둘 다 받는 거야. 이게 전세권이에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 일단 틀린 것부터 볼게요. 을이 전세권자 을이 이 주택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이 뭡니까? 이게 필요비에 필요비. 수선비 수리. 되어서 전세권이 종료한 후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전세권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자 부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을 풀어야 돼. 이 등기가 안 났다 그러면 주택요법을 풀어야 되지만 전세권은요. 물건은요. 유익비 상청에 필요 상청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이 왜 틀린 거예요? 전세권을 봐야 돼. 전세권으로. 5번에 갑과리 약정 3년이 경과했다면 전세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행위다. 법정행위들어 법정행신. 이 경우 전세권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러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좀 문제 헷갈릴 요소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세권을 풀어라 이거. 문제 자체가 그래 좀. 전세권으로 풀어달라. 법정 들어가면 조건 동일한 조건이야. 기간은 전문분들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풀어놓고 나서 이어서 다음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